11월 29일에 넷플릭스에서 8부작으로 새로운 드라마 트렁크가 시작이 되는데요. 서현진과 공유가 주연으로 나설 넷플릭스 기대작, 그리고 그 원작 소설인 김여령 작가의 트렁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사랑이 반드시 결혼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그런 생각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믿어왔던 사랑의 통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다양한 사랑의 형태와 가능성을 탐구한 트렁크는 사랑에 대한 가장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설 트렁크의 줄거리와 해석을 통해 이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넷플릭스 드라마가 소설을 기반으로 각색된 만큼 소설과 드라마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소설을 읽지 않으셨거나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시청에 신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의 비밀스러운 트렁크를 열어볼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상징적인 의미로 전통적인 결혼과 사랑의 형태를 비판하며 다양한 형태의 관계와 그 의미를 탐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 웨딩 라이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웨딩 라이프는 VIP 고객들에게 맞춤형 아내 또는 남편을 제공하며 단기 계약으로 기간제 결혼을 설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에서 7년째 근무 중인 기간제 배우자 노인지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노인지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죠. 여기에서 트렁크는 노인지의 삶과 억눌린 감정을 상징하며 그녀가 새로운 결혼지로 갈 때마다 짐처럼 동반되는 매개체인데요. 다양한 이유로 계약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은, 즉 동성애를 숨기기 위하여 쇼윈도 부부로,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혹은 가볍게 사랑을 즐기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인지는 대학 졸업을 앞둔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친구였던 혜영의 자살과 약혼남의 배신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혜영은 사랑을 이유로 고통받았고, 인지의 약혼남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는 양성애자였고,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노인지에게는 상처로 남았죠. 혜영의 죽음과 약혼남의 배신은 노인지에게 결혼과 사랑의 관습적인 특을 의심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머니 역시 자신의 사랑을 부정하고 억압하며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노인지를 결혼과 사랑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원작의 내용은 굉장히 무겁고 복잡합니다. 노인지는 미술관에서 우연히 웨딩 라이프의 장미숙 상무를 만나 입사 제안을 받습니다. 장미숙은 그녀에게 한 번쯤 결혼해보고 싶게 생긴 여자라는 평가를 내리며 그녀의 매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죠. 노인지는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된 회원들과 매칭이 된다면 계약 기간 동안은 말 그대로 철저히 그들의 와이프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회사는 계약 결혼 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설립 취지를 내세우지만 내면에는 복잡한 인간 군상이 얽혀 있습니다. 노인지는 결국 웨딩라이프에서 기간제 배우자로 활동하면서 고객들의 집으로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있기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 싶을 때는 중단도 가능하고 파트너를 거부할 권리도 있죠. 하지만 이유 없이 3번 이상 거절 시에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주인공 노인지는 2번의 거절을 한 상태이며 단 한 번의 거절만 남은 상황에서 한정원과 4벌째 결혼을 끝냈습니다. 여기에서 트렁크의 의미는 자신의 삶을 구겨 넣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내면적인 갈등과 사회에서의 도피를 상징하죠. 또한 노인지는 다른 사람의 삶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느낍니다. 여기에서 트렁크는 노인지의 삶의 상징이고 그녀가 트렁크를 버릴 수 있는지가 이야기의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극 중에서 장미숙은 사회적 통념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인물, 그녀는 결혼제도를 합리화하려 하지만 그 본질은 냉정하고 비인간적입니다. 노인지는 웨딩라이프의 기간제 배우자로서 여러 차례의 계약 결혼을 경험했습니다. 결혼마다 새로운 남편의 집으로 향하면서 트렁크에 자신의 삶을 꾸겨 넣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짐을 싸서 떠났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점차 사랑과 결혼에 감정적으로 무뎌지며 스스로를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노인지는 3명과 계약 결혼을 마치고 작곡자인 한정원과 4번째 결혼 계약을 맺습니다. 한정원은 예명을 사용하는 유명 작곡가로 이혼 뒤
웨딩 라이프의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혼을 시도했죠. 그는 전 부인과의 결혼에서 억압과 강요에 시달렸고 결혼 생활은 끝없는 사막을 달리는 것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한정원은 결혼제도를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이것이 노인지와 맞아떨어졌죠. 노인지와 한정원의 첫 번째 결혼은 특별한 갈등 없이 평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헤어졌지만 한정원은 이후 그녀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며 재결합 신청을 하죠. 결국 연속으로 노인지의 다섯 번째 남편도 한정원으로 결정됩니다. 한정원은 이전 계약 결혼에서 느꼈던 그녀의 특별함과 평온함 때문에 다시 그녀를 선택했는데요. 한정원은 점차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열며 신뢰를 쌓아가지만 노인지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여기에서 한정원은 노인지가 만들어 놓은 벽을 넘으려는 인물로 그녀가 느끼는 사랑의 가능성을 깨닫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동시에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관계의 의무와 책임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인지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흐르는 에피소드에서 엄태성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엄태성은 노인지의 친구인 시정이 억지로 주선한 소개팅남으로 첫 만남부터 무례한 태도로 그녀의 반감을 샀습니다. 이후 엄태성은 매일 떡 케이크를 만들어 노인지의 집 앞에 두고 기다리는 스토커 같은 행동을 보이죠. 노인지는 그의 접근을 철저히 거부했지만 엄태성은 끈질기게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한정원과 다섯 번째 결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가능성도 있죠. 엄태성은 끊임없이 노인지를 갈구하며 그녀의 평화를 깨트리는데요. 그의 행동은 단순히 집착을 넘어선 위협으로 느껴졌고 노인지는 웨딩 라이프의 보호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웨딩 라이프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회원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 구조팀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팀은 엄태성을 제압을 하여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러한 엄태성의 집착을 한정원도 알게 되었는데요. 한정원은 엄태성의 집착을 지켜보며 노인지의 내면적인 갈등과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인지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곁은 지키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만 노인지는 여전히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을 망설이죠. 엄태성은 남녀가 사회통념상 결혼을 통해 결합하는 강박과 강요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를 억지로 변화시키려는 태도를 통해 노인지에게 기존의 견혼관과 사랑의 문제점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이후 엄태성 사건이 일단락된 후 노인지는 한정원에게 점점 의지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한정원이 그녀의 상처를 다독거리며 조용히 그녀의 곁에서 편안함을 제공하며 감정적인 유대감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죠. 그로 인하여 한정원을 향해서 노인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히 한정원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데요. 결혼에 실패한 이유는 전 부인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제하려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결혼 생활은 자신의 자유를 앗아가는 끝없는 사막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이혼 후 한정원은 진정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웨딩 라이프의 서비스를 선택했죠. 노인지의 과거도 알려지게 되는데요. 노인지는 한정원에게 친구 혜영의 죽음과 약혼남의 배신을 털어놓습니다. 특히 친구였던 혜영이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사랑을 인정받지 못한 고통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사랑의 통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유를 이야기하죠. 또한 약혼남이 결혼식 적전에 도망친 이유가 양성애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인지는 사랑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사랑과 관계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한정원은 노인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또한 한정원은 노인지와 계약 결혼 전부터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대학 시절 노인지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을 때 그곳에 있던 남자들 중 한 명이 바로 한정원이었습니다. 당시 혜영이 노인지를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려 했던 상황이었고 한정원은 그녀를 보호하며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노인지는 정말 친한 친구인 혜영과 시정이 있었습니다. 노인지의 오랜 친구였던 시정은 그녀의 삶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자 함께 성장한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시정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죠.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노인지를 사랑해왔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랑은 다른 친구였던 혜영이 시정을 좋아했기에 마음속에 묻어둔 채로 우정을 가장해 지속되어 왔습니다. 혜영은 시정을 좋아하고 시정은 노인지를 좋아하는 삼각관계였었죠. 그래서 수능이 끝난 날 클럽에서 혜영이 노인지를 남자들에게 밀어넣어 첫 경험을 갖도록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지가 동성이 아닌 이성을 좋아해야 시정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정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이 복잡한 삼각관계는 혜영에게 큰 고통을 주며 결국 그녀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 클럽에 있던 한정원의 개입으로 노인지를 보호하며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시정이 노인지에게 이야기했던 진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노인지는 시정이 혜정을 잊지 못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혜영과 시정의 이야기는 노인지가 사랑이란 특정한 틀에 맞출 수 없는 감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혜영과 시정의 일방적인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도 절실한 감정이었죠. 노인지는 시정에게 내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었어라며 친구로서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노인지를 둘러싼 관계들을 다시 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을 도출할 수 없는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원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불구하고 노인지와는 여전히 자신을 더 깊은 관계로 내맡기지 못합니다. 그녀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강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FW가 되었기에 한정원과의 관계가 자신의 독립성을 위협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한정원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웨딩 라이프의 실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웨딩 라이프는 결혼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설립 취지를 내세우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은 급여, 철저한 보호,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련된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배우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삶은 철저히 통제가 되고 계약 조건에 얽매여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장미숙 상무는 웨딩 라이프의 실질적인 관리자이자 노인지를 회사로 끌어들인 인물인데요. 그녀는 능숙한 언변과 매력으로 직원들을 설득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도 주저하지 않는 냉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직원들에게는 철저히 상품처럼 대하며 계약 만료 후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노인지는 과거에 구조대에게 잡혀간 엄태성을 추적했는데요. 기도원이라는 이름의 시설로 보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원은 실상 장미숙 상무의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시설로 납치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 조직의 거점이었습니다. 엄태성 역시 기도원에 감금되었고 심각한 학대와 고문을 당한 상태였죠. 노인지는 한정원의 도움으로 기도원에 침입해 엄태성을 찾아냅니다. 기도원 내부는 쇠창살로 막힌 방과 열악한 환경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감금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노인지는 엄태성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장미숙 상무의 비윤리적 행위를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원은 또한 직원들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회사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기도원으로 보내 사회적 흔적을 지우는 곳이었습니다. 웨딩 라이프의 고객들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은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연속 속에서 노인지는 자신이 웨딩 라이프의 시스템 속에서 착취당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트렁크에 짐을 꾸겨 넣으며 살아온 삶이 지속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죠. 결국 웨딩 라이프를 떠나겠다는 그녀의 선택은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미숙 상무와 직접적으로 대치하게 되는데요. 장미숙은 노인지를 설득하려 하지만 노인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라며 냉소적으로 노인지의 선택을 비웃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하며 떠납니다. 이후 한정원의 도움을 받아 노인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더 가까워지지만 노인지는 여전히 자신만의 삶을 먼저 정리하고 싶어 하죠. 또한 엄마에게도 더 이상 자신을 간섭하지 말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고
친구인 시정에게는 사랑 말고도 친구로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노인지는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했던 트렁크를 버리며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는데요. 이후 작은 공방을 함께 차리며 일상 속에서 작고 평온한 행복을 찾아갑니다. 한정원은 그녀에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지고 말합니다. 또한 노인지는 처음으로 강요받지 않는 사랑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죠. 하지만 새로운 삶에서도 노인지는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트렁크를 버렸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삶이라는 사회적 틀에 대한 부담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문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죠. 노인지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한정원은 우리의 관계를 정할 필요는 없다. 함께 있는 지금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노인지를 편안하게 만들죠. 한정원이 노인지와 웨딩 라이프에서 재결합을 한 이유는 바로 너는 나에게 자유로움을 줬다. 그래서 다시 함께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죠. 결국 둘은 명확한 관계의 정의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파트너로서 관계를 이어가죠. 이제는 노인지는 공방의 문을 열고 닫는 매일의 순간들 속에서 비로소 삶의 균형을 찾아갑니다. 어느 날 노인지의 집 초인종이 연속으로 울리고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떡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요. 상자 위에는 노란 포스트잇에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왜 내가 싫은지. 엄태성의 집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이 장면은 다시 노인지를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다시 트렁크를 떠올립니다. 떡케이크 상자를 보고 뒷걸음질 치던 노인지는 현관에 놓은 트렁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다시 트렁크를 잡으려 했지만 과거 자신이 항상 트렁크에 의지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더 이상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또한 트렁크를 놓고 떡케이크 상자도 문 밖으로 밀어내죠. 한정원과의 대화 속에서 노인지는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트렁크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결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며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노인지의 여정을 통해 작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사랑이 결혼으로만 귀결되지 않아도 괜찮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도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말에서 트렁크를 버린 노인지는 자신의 과거를 떠나 자아와 사랑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성장을 이뤄낸 것을 나타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